미국에 갇혀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타고 미국을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모레 한국행 전세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에 전방위 교섭이 이뤄졌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이 풀려난 뒤에도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불이익은 확실히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합의가 이들은 이르면 모레 자진 출국 방식으로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동안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구금 상황이 발생한 직후 이번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는지 아니면 이민세관 단속국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 일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우리 정부의 긴장감도 한때 고조됐지만 결국 이민세관 단속국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교섭의 방향을 전방위로 정했던 겁니다. 우선 가동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 라인에 더해 대통령실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협상 채널이 움직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실장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한미동맹 손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해야 한다는 대응책도 이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전방위 교섭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회 교섭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무리 교섭을 위해 잠시 뒤 출국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당국의 조율이 이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 나아가 비자 문제 해결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사태에 대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던 트럼프 대통령.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그러나 주말 사이 한미 당국자 간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이틀 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며 자신이 직접 해당 사안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당국자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0일로 예고된 전세기 송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가 이번 단속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며 투자 기업들의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만 때리고 트럼프의 경고다. 동맹 붕괴시켰다. 이거 국민의힘께서 나온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공화하면 미국의 짓이지요. 이 트럼프의 경고라니요. 트럼프의 깡패짓입니다.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뒤통수 때린 것이 잘못한 겁니까? 똑바로 합시다. 제가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바이든 정부 때, 자 보십시오. 조지아.
아주 신이 나서 미국 상하원 합동해서 회의 연설에서 2번, 3번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범죄입니까? 저렇게 만든 게 뭐냐?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IRA법에서 다음이요. 7,500달러씩 전기차에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못 받고 아메리칸 파이만 열창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정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낌새를 쳤다고 지금 구금자들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요. 낌새가 있었다. 2000년에 조지아에서 33명 한국인 추방된 거 아시고 계십니까? 네. 예. 110개 기업이 있었고 기업의 수건이고 낌새까지 있었다는데, 그리고 장관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래전에 기획했던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오래전에 기획했다면 이번 관세 협상이 가자마자 우리 요구로 들이밀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에 어떻게 막아낼 것만 얘기하고 왜 우리 요구는 안 내는 겁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다가 조건부로 비자를 안 주면 투자 못한다고 왜 얘기 못합니까? 지금도 가셔서 협상하신다고 얘기해놓고 미국 국내법이라서 곤란하다. 호응을 잘 안 한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셔서 협상에 이기시겠습니까? 제가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2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안은 저 지나간 것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아주 안이함과 대미 굴종적 자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관세 협상을 이미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실무 협상에서 갈등 많으시죠? 미국 요구하는 게 많으시죠? 많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카운터 프로포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향후 투자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저 그 실태조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국이 긴장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합니까? 저 외교부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관성이고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돈과 투자, 그걸 미국에다 해주면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저는 당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지금 관광비자 들고 와서 지금 그냥 간이 조사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관광비자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영어 학원은 빠져 있을 겁니다. 조사라도 해두십시오.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준영 의원님의 그 결기 있는 대처 방안을 저희가 잘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E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이, 그리고 또 여기에 뭐 마약 단속국까지도 거의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 군 관련 요원들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를 일일이 묶고 있고요. 양 팔을 묶고 또 양 다리를 묶어서 또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묶는, 그렇게까지도 결박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국경에서 마약 운반하는 운반책에게 체포를 하듯 한국 직원들이 이렇게 취급을 당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구금시설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구금소인데요. 방금 보셨던 그 체포를 당한 공장에서 170km,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찢어진 매트리스, 벌레 등으로 미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설 기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JTBC를 비롯해서 한국 취재진들이 이곳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칠게 주차장 바깥으로 떠나라라고 떠미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한국 취재진들의 현장 전언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경악과 분노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경악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들은 조지아주 주지사 자체도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인가.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미 트럼프가 뒤통수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금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끔은 됐으나 사흘 후에 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좀 따지고 보면 매우 거친 어떤 협상 방식에서의 희생물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이민정책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말하자면 결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할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과는 별일이 없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기술적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상황 속에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비자 문제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기업의 기술력 부분들까지 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얻어가려는 그런 조금 다소 거칠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불쾌한 그런 협상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야당이 이 트럼프의 조금 이런 좀 거친 행동과 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들 이런 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국격이 손실되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태도가 부적절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좀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좀